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설아일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인도양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던 선장 전재용 씨와 24명의 선원들은 남중국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작은 배를 보게 됩니다. 일명 보트피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7년간의 전쟁 끝에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베트남은 이후에도 인접 국가와의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난민들을 받아주던 나라들도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많아지자 고개를 내젓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해안선을 봉쇄하고 그들의 착륙을 막았습니다. 보트피플은 그 당시 국제적 문제였기에 도와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보트피플을 확인한 전재용 선장은 선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원들도 저들을 보고 어찌 못 본 척 지나칠 수 있냐며 구조에 무조건 동참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항해사는 키를 돌렸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난민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수많은 배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날 지나쳐간 배의 수를 세었는데 22척에서 25척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혹시 배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하고 대형 화물선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가기도 했지만 배들은 그 배를 보고 방향을 돌려 가던 길로 갔습니다. 거센 파도보다도 배고픔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외면이었습니다. 외면당하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배는 뱃머리를 돌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난민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작은 목선 어창 안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좁은 어창 안에서 난민들은 무릎 위에 아버지를 앉히고 또 그 무릎 위에 어머니를 앉히고 또 아이를 앉혀서 인간 계단을 만들어 쪼그리고 앉아서 사흘을 버텨왔던 겁니다. 그렇게 작은 배에서 구조된 난민은 96명이었습니다. 제대로 다리 한번 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사흘을 견뎌왔던 터라 구조 당시 그들은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쪼그리고 앉은 다리 안쪽이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항생제를 발라주며 치료해줬고 자신들이 조업할 때 입으려고 가지고 간 추리닝들을 나누어 주어 헐벗음을 덮어주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 열흘 길이었는데 25명의 선원들은 자신들은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난민에게는 하루 2끼를 제공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게는 자신들의 선실과 침대를 내어줬고 선장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선장실 한 켠을 비워줬습니다. 96명의 난민을 구조한 뒤 회사에 보고하니
가능하면 그들을 무인도에 하선 조치시키고 선장과 선원들만 입항하라는 전보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선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끝까지 난민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난민 중 한 사람이었던 피터 누에는 구조된 후 선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우리 큰 배에 탔으니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부산으로 무사히 데리고 갈 것입니다. 라며 난민들을 심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자 선장은 참치와 생선을 보여주면서 난민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흘의 동거가 끝나고 난민들은 부산항에 도착해 임시 난민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법 체계상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수속 절차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역할까지만 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부산항 도착 후 담당 기관에 혹독한 조사를 받은 뒤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해고당할 것을 알고도 난민들을 도왔던 겁니다. 게다가 다른 원양어선 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어 모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난민들 중 상당수는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가족들과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장과 선원들의 도움과 희생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며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고향 경남 통영에서 멍게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력, 생계, 미래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당할 불이익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들은 아마도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지 않고 따랐던 듯합니다. 자신이 당할 불이익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나게 하는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길 바라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주님의